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교육과정을 소개할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KH인재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남홍주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과정은 챗GPT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생산 물류 경영정보라는 교육과정입니다. 요즘 사물 인터넷 또는 로봇, 인공지능 같은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산업 전 분야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하에는 직업군과 각종 인력수에 대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이 소개되고 있고, 많은 직업군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체된다는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챗GPT 같습니다. 챗GPT를 우리는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생성인 것 같습니다. 생성은 영어로 제너러티브, 우리가 보통 발생이라는 의미죠. 생성형 AI는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맞는 박사가 아니고,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인 챗GPT가 2, 3초 내에 답을 주게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발생시키는 것, 얘가 생성형 AI입니다. 우리가 뭐하고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뭐하고 잘못된 답변을 받게 되고, 우리가 명확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되면 구체적이고 올바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질문인데, 질문은 아는 것만큼 명확하고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가장 강력한 활용 도구인데, 질문의 수준여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생산과 물류와 경영정보는 기업 활동의 뼈대이자 주축입니다. 우리 가정은 비전공자 또는 해당 각 분야의 초보자들에게 이 일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이 질문할 수 있는 능력 토대를 쌓는 과정, 걔가 우리 가정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보이는데, 얘를 직접 설계를 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지식을 습득해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얘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산, 물류, 경영 정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뼈대이자 주축인 생산과 물류, 그 다음에 경영 정보가 기업의 순환 흐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기업은 첫 번째,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으니까 원재료 등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얘가 첫 번째 구매 관리 활동이고요. 이렇게 구매한 것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보관을 하는 활동이 물류 관리 활동이고, 보관된 원재료 등을 직접 생산에 투입해서 제품화하는 것이 생산 관리 활동이 되고요. 생산한 제품은 판매를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니까 판매 단계가 영업 관리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를 통해서 저희들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창출된 수익이 다시 구매 단계로 연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매, 물류, 생산, 영업 관리가 적절한지 판단은 판단 기준이 경영 관리적 마인드 같습니다. 구매는 합리적이었는지, 물류 관리는 적절했는지, 생산 관리는 효율적이었는지, 영업 관리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이러한 판단 능력이 경영 관리 능력이고, 이 능력은 한 단계 진급해서 관리자로 갈수록
꼭 필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능력 기준을 키우는 것이 저희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각각의 요 관리 활동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관리 활동은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외부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재무 회계가 있고, 회사 내부에 생산한 제품의 원가 등을 보고하는 원가 관리 회계가 있고, 이거 외에도 각종 회사 이익과 관련된 텍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요. 이러한 기초적인 학습한 이후에 기업의 시작인 예상 관리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와 이익을 측정하는 회계 감사 영역과 국가의 세금을 납부할 세무 직무까지 관련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경영관리 활동 이후에 세부적으로 구매 관리인데, 구매 방침과 계획을 세워서 구매 방법을 설정하고 구매 가격을 결정한 이후에 공급자 설정까지 이러한 해당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구매 관리고요. 물류 관리에서는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SCM, 공급망 관리입니다.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전체 공급망의 효율적 관리를 이해하고 재고 관리하고 창고 관리, 운송 관리도 별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생산 관리인데, 생산 관리에서는 생산을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생산 계획에 따라서 각 공정을 관리하고 자재 소유 계획 MRP를 통해서 직접 생산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영업관리에서는 판매를 하기 위한 우리가 예측 기법을 공부하고 판매 계획을 세워서 주문을 받아서 관리하는 수주 관리와 대금 회수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활동을 공부한 다음에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자격은 전부 다 국가공인 자격이 되고요. 이 자격증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자격증이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회계와 전산세무시험 같습니다. 전산회계 시험에서 늘 난이도는 밑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까지는 취득 가능하시고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전산세무 1급까지 취득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한국공인회사의 FAT 시험이 있습니다. FAT 시험은 전산회계 시험과 많이 유사합니다. 일단 전산회계 2급 시험과 유사한 수준 범위가 FAT 2급이 되고요. 전산회계 1급과 유사한 구조가 FAT 1급이고 전산세무 2급과 유사한 것이 TAT 2급이 되고 전산세무 1급과 유사한 것이 TAT 1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를 잘 학습하신다면 조금의 노력을 투자해서 FAT 시험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생산과 물류인데 생산과 물류는 국가공인 자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 물류 쪽에서는 ERP 정보관리사의 생산과 물류인데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취득 가능하고 경영 정보를 통해서 회계를 공부했으니까 회계까지 취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인사 파트는 직접적으로 범위가 조금 벗어난 범위는 있지만 약간의 보충 자료들을 통해서 인사까지도 취득 가능합니다.
자, 이제 대한상공회사의 전산회계 운용사 1급, 2급 상급입니다. 보통 이 시험은 공사나 공단 등에 응시하실 분들은 취득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이론시험 별도, 실무시험이 각각 별개의 날짜로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회계법인의 회계관리 1, 2급 재경관리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경대 출신이 대기업군 등에 취업하실 때 놔두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학습한다면 회계관리 2급과 1급 정도 응시 가능하고요. 재경관리사는 좀 더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같이 이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물류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물류관리사라는 시험이 있고요. 나는 경영정보인 회계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경영지도사나 밑에 보이는 재경관리사 등이 좀 더 상위 레벨의 자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과정 중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신 분들은 한 10개 이상을 취득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2-3개 따신 분도 있습니다. 노력 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필요하신 것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과정 안내였는데 일단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비전공자가 가능하냐고 묻는데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실 마음을 있다면 충분히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마쳤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